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독서가 돌아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꿈이네요. 이걸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추천받았던 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아인슈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과학 철학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과학 철학 협동 과정에 있었던, 지금 현재 박사 과정 중이에요.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 이제 논문 준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추천해줬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시간에 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사서 읽어봤었던 책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는 책이 작가가 물리학자예요. 작가가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쓰는데 소재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의 특허청에서 근무하던 무렵에 아인슈타인은 이런 꿈을 꿨을 거야 라는 설정으로 30개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는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이걸 극단까지 몰고 나갔을 때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30개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30개가 전부 다 다른 시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계를 어떤 얘기도 있냐면, 시계를 숭배하는 그런 사회도 있고, 위대한 시계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시계를 갖고 있지 않고 위대한 시계만 따라가는 그런 사회도 있고, 어떤 사회는 그 상대성 이론을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중력으로부터 멀어져서 지구상에서 약간 더 높이 살고 있는 사람이 덜 늙는다.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게 이론으로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이 살기 시작하는 거야. 지구에서부터 계속 높이 뭔가를 지어서, 지구상 땅 위에는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전부 높게만 지어서 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된 거죠.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이게 높이 올라가서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후손이 되니까 우리는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딱 내버려두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회를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뭔가 제도 같은 게 발생을 했는데, 후대가 되다 보면 대체 이 제도는 왜 생긴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하고 굉장히 잘 결합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짧아요, 책이. 이게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지금 마지막 옴기니의 글까지 해서 166페이지입니다. 놀라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학생들이 뭐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예.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그냥 가격도 가격인데, 책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30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담겨지나요, 여기? 네, 그냥 굉장히 짧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2-3페이지 정도? 그저 한 에피소드당 3페이지, 4페이지 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근데 그게 또 약간 기묘한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완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부터 줄거리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의 새로운 형태라는 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데나 펼쳐서 여긴 이런 시간을 상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각각의 시간들에 대한 언급들이 전부 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보통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들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그냥 상상에 의해서, 이를테면 왜 우리가 시간에 관한 영화를 대표적으로 들면 뭐 백투더퓨처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 옛날 영화가. 요즘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인터스텔라 정도만 돼도 굉장히 과학적인 걸 많이 반영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백투더퓨처만 돼도 이게 좀 옛날 영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이론 물리학자가 쓰다 보니까 모든 에피소드의 바탕에다가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출발해서 과학에 어긋남이 없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안에서는 그러니까 에피소드마다 그 안에서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다만 다른 에피소드와 하나의 에피소드 다른 에피소드를 같은 어떤 세계관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만 조심해서 읽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1905년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꿈을 꿨다라는 식으로 제목이 그냥 몇 월 며칠 이렇게만 붙어 있거든요. 네. 소제목들이.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연출을 예. 했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처음에 이제 프릴류드 그다음에 인터루드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등장도 해요. 4번 등장합니다. 여기 4번 등장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냥 아인슈타인은 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사이 그러니까 이야기 사이들마다 한 번씩 그렇게 4번 등장하는데 30번에 4번이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아인슈타인이 꿈꾸고 있는 형태로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그 간지처럼 해가지고서 예. 내용이 나오잖아요. 책이 아마 이게 원전에도 아마 이 그림과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보면은 시간과 시간 사이라는 딱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시간과 시간 사이 그러면서 당신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냐 뭐 이런 어떤 의문점을 좀 던지죠. 근데 보통 원래 아인슈타인의 이론 하면은 되게 어려워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읽으면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기겠죠. 안 생길지도 몰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생겼으면 뭐 좋겠는데 안 생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보면 뒷부분에 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의 개념, 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수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개의 움직임과 물체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 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마 개념을 가르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다. 혹은 시간 말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까지를 물리학에서 배우고 나면 이 책을 읽어나갈 때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상상할 수 있겠구나. 혹은 우리가 물리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접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상상력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상대성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거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현상에 대해서는 다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사실상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버리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고 다른 사람들은 와 이거 진짜 천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서 천재라는 얘기가 아마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한 건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한 거지? 이게 대체 어떻게 그냥 수식으로 계산한다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한 거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책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개 제가 약간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에피소드가 몇 개 좀 있었어요. 그 특이한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1905년 6월 5일의 에피소드인데 뭐 전체를 다 말씀드리진 못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 시간이라는 게 감각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오감 중에 오감에다가 시간이란 육감이 붙어 있는 세계 이런 걸 상상해 놓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아니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상상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걸 형상화 시킨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시간이
감각의 일부로 편입이 된다면 과연 우리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같은 것들을 자기의 상상력에 따라서 그걸 서술하고 있어요. 되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계 두 개를 같이 붙여 놓으면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데 얘들을 같이 떨어뜨려 놓으면 서로 다른 속도로 막 흘러간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 떨어져 있으니까 도시들마다 서로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도시들 간의 거래도 안 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지고 시간에 의해서 뭐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시간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법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예전에 문학과 법이라는 책 하면서 문학 법리학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도 문학적인 상상력이 분명히 중요하고 사고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학 안에서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는 과학적 이론보다 문학적인 어떤 영역이 훨씬 더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F 소설 같은 것들이 과학에서는 그런 이론들이 다 등장할 어떤 아무런 낌새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문학에서 그런 식의 어떤 이론적이진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납득 가능할 만한 그런 세계를 그려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그런 걸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도 물론 권해주고 싶긴 한데 저는 이게 약간 인문 쪽에 그러니까 과학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한 번쯤 그런 친구들이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과학책 읽기를 힘들어하니까 이런 책을 읽힘으로써 네가 그래도 아인슈타인의 꿈 네가 어쨌든 과학에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거는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생기부에 딱 들어가면 아인슈타인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과학책 같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뭔가 과학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은 거.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10,000원에 싸. 그리고 금방 읽을 수 있어. 아이들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어쩜 이렇게 항상 매번 이렇게 학생들에게 적합한 책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책을 고르다 보면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이 이렇게 옆에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읽는 책들이 쭉 쌓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오려다가 계속 멈칫하는 거야. 안 돼요. 두껍고 힘들고. 안 그걸 돼. 딱 들고 오려다가 이걸 가져가도 되나 싶은 생각들이 막 갑자기 책에 흥미를 갖고 그래야지. 청취자분들도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면 읽으신단 말이에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타겟을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타겟을 두고 책을 골라야 될까? 그런 이제 정당화를 시키는 거지 스스로. 절대 안 되죠. 더 안 되지. 차라리 학생들은 입시가 있으니까 억지로 해서 읽지. 청취자분들은 옆에 쌓아놓은 책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항상 안 돼요 그 책.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1년 책 내내 이렇게 오늘도 이 책을 들고 오려고 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책을 바쁘시니까. 딱 들고 왔는데 요 책을 들고 오기 전에 뭘 들고 오려고 그랬냐면 힙합의 시작이라는 책을 들고 오려고 그랬어요. 제목 되게 괜찮잖아. 힙합의 제목은 시작. 정말 그죠? 멋있죠. 제목 괜찮아요. 근데 이 힙합의 시작의 내용이 뭐냐면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힙합 랩은 시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시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라는 게 현대의 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영문학자가 썼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학생들한테 제목으로 꽂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약간 문학에 관심 있는 힙합퍼들한테 리스너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야. 저 선생님도 결국은 아니었어. 그랬어. 이거를 제공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있고 저는 이제 랩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걸 갖고 나왔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 법한 얘기였는데 누구나 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도 있고 랩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책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힙합의 시작은 랩이라는 게 문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
저는 스스로도 랩에 되게 관심이 많고 옛날에 고문헌을 보다 보면은 왜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율을 갖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렇게 외우거든요. 배울 때. 랩의 출발은 서태지죠. 그렇게 배울 때 그렇게 이 운율을 갖고 배워요. 그래서 그거 관심이 많아서 그걸 갖고 오려다가 이게 뭔가 굉장히 매니악한 책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덜 매니악한 책으로 골랐는데 이것도 약간의 매니악한 책이긴 해요. 왜냐면 이걸 제가 그러니까 왜 매니악하다고 그러냐면 이런 책을 선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누구냐면 저는 이걸 선택했다는 친구들이 몇 명 봤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다 과학고 출신들이야. 그렇죠. 네, 전부 과학고 출신들. 그러니까 과학고 출신들 중에서 약간 과학고 출신들 중에서도 정말로 퓨어한 이과 계열의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영재고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예전에 영재고가 없을 때 그런 그때 친구들은 이제 과학고를 나온 친구들 중에서 약간 문학적인 부분도 충족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 어필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나름 이 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시간을 고민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건 정말 나름 의미 있는 학생들이죠. 좀 전에 시 얘기 나와서 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시인, 최근에 알게 된 건 아니지만 다시 어쨌든 관심 있게 본 사람인데 혹시 김시종 시인이란 분? 아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김시종 시인. 김시종. 예. 제1교포 시인이에요. 시를 쓰게 생겼네 이름이. 시종. 시종. 근데 그분 살아계세요. 근데 굉장한 어떠한 울림을 주는 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문학과를 전공한 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김시종 시인을 아니? 야, 넌 좋겠다. 원문을 읽어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 일본어로 시를 써서 일본어에 없는 일본어를 구사하여 일본어를 공격하는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이분이 제일 어떠한 사사망쟁 이후제 도일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분인데 정말로 그러니까 압록강을 흐른다 때 원래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압록강을 흐른다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게 이제 독일어로 만약에 작성되었다면은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김시종 씨 혹시 시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예, 저는 근데 요새 동시 읽고 있거든요. 되게 좋아. 나 동시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제가 동시 읽으면 선물로 해드릴게요. 눈물이 막. 선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고. 요거는 사실은 근데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철학적인 사실 되게 철학적인 주제예요. 주제고 가장 그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학생들에게 수업하기도 되게 어려운 주제가 시간이라는 맞아요. 주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존재를 하는 모든 대상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라는 말을 딱 할 때부터 애들은 벌써 힘들어 하거든요. 여기 시간이라는 말 자체를 나오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찌 본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낸 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명료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물리 선생님도 아직 만나서 대화를 몇 분에게 물어봐도 사실은 일반인인 저한테 설명을 명료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물리 전공을 했던 사람도 어쨌든 그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주제라는 거죠. 이 주제가. 근데 이거를 소설의 형식으로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정말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만약에 학생들이 찾아서 읽는다고 치면 저는 어떻게 읽기를 추천드리냐면 에피소드 하나마다 그냥 이거를 한 번에 후루룩 읽는 것보다 에피소드를 그냥 걸쳐 가다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한 번씩 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가면서 천천히 읽어가는 걸 좀 저는 바래요. 그리고 호텔 델루가 끝나기 전에 호텔 델 루나 아닙니까? 루나. 호텔 델루나 끝나기 전에 이 책을 빨리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요? 저 그거 안 봐요. 저는 요새 멜로가 체질을 보고 있어가지고. 호텔 델루나를 보면 이게 스폰데 그 주인공이 안 죽어. 1000년 동안 있어요. 이 주인공의 시간은 흐르지 않아. 홍자매님이 쓰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홍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들 드라마를 좋아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는 시간이에요. 근데 되게 이승에서 되게 짧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30년 된 사람의 시간.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누군가 이 시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올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호텔 델루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호텔 델루나 끝나기 전에 이 책을 추천해서 빨리 읽히셔야 그럼 됩니다. 학생들이 호텔 델루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애들은 근데 우리가 보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걸 보고 있어. 요즘 대세더라고요. 요즘 아 대세. 진짜요? 예. 아니 멜로가 체질이 더 재밌어. 아이유예요. 네, 아이유가 나와요. 네, 그리고 지은 씨. 예. 응? 아니 멜로가 체질 재밌는데 이거 저기예요 이병헌 감독이에요. 그 스물 아 감독.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물 감독이면 제가 봐야죠.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자 어쨌든 이 델루나가 끝나기 전에 델루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연히 딱 나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오늘 등산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의 아저씨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의 아저씨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보니까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에서 카톡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지나갔어요. 카톡 영상을 표현하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지나갔는데 그게 다시 보니까는 그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카톡 영상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구나. 좀 색다르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왜 그 책 하나 했었잖아요. 그 새로운 형태의 책, 그 엘데포. 예.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장르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장르가 사실은 드라마 속에서 영상 속에서 좀 구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이제 그 모든 매체들은 항상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미화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책은 델루나의 해설서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 보면 뭔가 낚는 느낌인데? 좀 낙죠. 제가 잘 낙서. 제목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큰일 날라고. 큰일 안 되죠. 전혀 달라요. 여기다 제목에다가 호텔 델루나 해설. 아인슈타인 호텔 델루나를 해설해 드립니다. 그건 아닌데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한번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델루나 보고 있어 애가 보고 있어. 그럼 이 책을 읽어. 그럼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만큼 제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간이라는 소재는 학생들에겐 굉장히 난관적인 형태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다만 이 책 자체는 너무 쉽고 금방 읽잖아요. 예, 되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으신 분이 앨런 라이트맨이라고 그래서 일단 라이트맨이 가벼우신 분이니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신 분이 좀 번역하신 분 권루시안 그러니까 좀 힘들어. 이분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앨런 라이트맨이라는 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고 캘리포니아 공과대에서 이론 물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에세이를 계속 타임만이 그쪽 아니었어요? 쓰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참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책 자체도 굉장히 뭐 여러 군데서 번역이 돼가지고 30개국 번역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뭐 그만한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번역하신 분은 권루시안님이 번역을 하셨고 출판사도 얘기했어요. 출판사가 다산책방입니다. 이게 다산책방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산북스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고시 정신과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출판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뭐 그게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갖고 있는 출판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출판해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출판사인 거예요. 저도 낼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참작하지 말고 저도 이제 그 미제 갔다가 하는 걸로 바꿨어요. 시도하다가 돈도 계속 너무 많이 날리고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걸로. 그래서 조만간 저도 이런 어떤 즐거운 책으로 좋은 책으로 좀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 이 다산 북스가 이게
꽤 많은 책들을 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다산북스, 다산책방, 다산북스 붙어 있는 그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자주 봤어요. 네, 그 되게 노력하시는 다산 정현우 선생의 호가 그 자가 여유당이잖아요. 아, 예, 여유당 전서라고 그러니까 하죠. 그래서 그 원숭이가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아, 그래요?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 하도 재주가 남인이 키운 그 전략적 그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천재적인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유당 전서가 총 몇 권이냐 이런 게 예전에 사법시험 한국사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오늘 들고 오려던 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유배지에서 보낸 전 편지 있잖아요. 네. 아. 그것도 제가 책상에 지금 올려놨는데. 그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 건 그게 괜찮고. 뭐 문제예요. 다른 책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뭐 유배지 그냥 맨 위로 올려놓게 내가.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다산 정혜원 선생님의 어떤 책은 좀 한번 학생들에게도 참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산 선생님의 책을 소개 안 했네요. 그렇죠? 목민심서 같은 경우 아니 소설로만 읽어봐서. 소설 목민심서 재밌게 읽었는데. 의외로 다산 정혜원 선생님이 그 범죄 심리 범죄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책을 쓰신 게 있거든요. 법의학서에 대해서 쓰셨고요, 또. 네, 법의학서. 네, 그러니까 그 법의학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뤄볼 수 있겠죠. 네. 자, 다산 책방에서 나온 아인슈타인의 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쭉 요것만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떠한 말씀 있으시면.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최고의 지적 소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이런 끝났잖아. 거. 미국 이런 대학에서 제일 많이 쓴대. 청취자분들 들으셨죠? 네, 이거 10,000원이면요. 이게 페이지 수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2시간 안쪽 혹은 무조건 3시간 안쪽에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러 가실 때 요거 같이 갖고 가셔서 읽으시면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산책방에서 나온 아인슈타인의 꿈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